원두막에서 핀 사랑. 아이고, 그때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니까 자꾸 생각이 나네. 지금 옆에서 코 골며 자고 있는 저 할머니 말이야. 60 넘어서도 여전히 예쁜데 내 눈엔 아직도 그때 그 수줍던 소녀로 보인다니까. 치매라고. 아이고 아니야. 창밖에 비 오는 소리 들으니까 더욱 그래. 아, 그때가 언제였더라? 1976년 여름이었지. 우리가 고3이었을 때 말이야. 평택 변두리 작은 마을이었어. 예비고사 준비한다고 여름방학에도 학교 나가서 밤늦도록 공부하고. 아이고, 그때는 정말 공부밖에 모르고 살았다니까. 우리 남자 고등학교하고 주숙이네 여고가 500m쯤 떨어져 있었는데 집에 갈 때는 늘 같은 버스를 타야 했어. 그런데 말이야. 그때는 남녀 7세 부동석이라고 해서 남자 여자가 말 한마디 섞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다고. 매일 버스 정류장에서 마주쳐도 모른 척 버스 안에서도 멀찍이 떨어져 앉고. 근데 속으론 서로 힐끔힐끔 쳐다보고 있었던 거야. 하하. 버스가 출발하면 버스 안은 정말 콩나물 시루 같아서 마치 터질 것 같았지. 차장 누나가 문 못 닫고 양팔로 사람들 밀어내고, 기사 아저씨는 차를 좌우로 흔들어서 사람들을 안으로 밀어 넣었었지. 아이고, 지금 생각해도 아찔하다. 아무튼 학교의 모든 일과가 끝나고 집에 가려고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말이야. 그런데 그날은 뭔가 느낌이 달랐어. 버스 종점 근처까지 가니까 나하고 주숙이만 남은 거야. 우리는 둘 다 마을의 집까지 가려면 30분을 더 걸어가야 하는데 평소 같으면 주숙이가 앞장서고 나는 뒤에서 10m 거리 두고 쫄랑쫄랑 따라가곤 했었거든. 그런데 그날 밤은 달이 참 밝았어. 보름달이 구름 사이로 얼굴 빼꼼히 내밀 때마다 흙길이 하얗게 빛났었지. 그때 앞서가던 주숙이가 갑자기 서서 뒤돌아보더니 달빛이 참 밝네요 하는 거야. 어이쿵. 내가 그날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모를 거야. 정말 심장이 쿵쾅쿵쾅 거렸다니까. 그녀도 큰 맘 먹고 용기를 냈었겠지만 그 작고 부드러운 목소리에 난 널씨 나가버렸다니까. 야, 네, 그러게요 하고 어버버대면서 대답했는데 주숙이가 환하게 웃으면서 가까이 와요 하더라고. 아이고, 그때 내 속마음을 말해보자면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싶었어. 그래서 볼때기를 꼬집어봤다니까. 몇 년을 멀리서만 바라보던 그 애가 먼저 말을 걸어오다니. 둘이 나란히 걸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주숙 씨는 매일 혼자 이 길을 걸어 다니는데 무섭지 않나요?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네, 매일지요 좀 무서웠는데 오늘은 영민 씨 덕분에 하나도 안 무섭네요. 그 말에 나는 얼굴이 후끈 달아올랐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갑자기 하늘에서 붉은 빗방울이 후두둑 쏟아지는 것이 아닌가? 어떡하죠? 책 다 적겠어요. 주숙이가 당황해서 가방을 가슴에 꼭 안고 막 뛰기 시작하더라고. 나도 덩달아 막 뛰었지 뭐. 그런데 시골 논 배미에 어디 갈 데가 있어야지. 더구나 캄캄한 시골길인데. 저기 원두막이 있어요. 길가 밭고랑 옆에 낡고 작은 원두막이 저 멀리 보이더라고. 나도 모르게 주숙이 손목을 잡고 끌었어. 어머나,
그 부드러운 손목의 감촉이란. 크크크. 지금도 생생해. 휴, 살았네요. 둘이 허겁지겁 원두막 안으로 뛰어들어가니까 그 안에서는 비 한 방울도 안 맞고 나름 좋았지.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 원두막이 얼마나 좁았던지. 둘이 앉으면 무릎이 닿을 정도였으니까 말이야. 게다가 비를 맞은 주숙이 흰 블라우스가 비에 푹 젖어서 살이 훤히 비치는데, 아이고 민망해서 어디 눈 둘 곳을 모르겠더라고. 나는 얼굴이 화끈 달아올라 눈을 이리저리 돌리며 어찌할 바를 몰라 했었단다. 그래서 얼른 내 교복 재킷을 벗어서 빗물을 쥐어짜고 주숙이한테 건넸지. 이거라도 걸치세요. 감기 걸리면 큰일 나요. 고마워, 영민아 하며 주숙이 슬쩍 웃는 것 같았어. 그때 난 주숙이 내 이름을 처음으로 불렀던 것 같았었지. 아이고, 그 달콤한 목소리에 혼이 빠지는 줄 알았다니까. 좁은 공간에 둘만 앉아 있으니까 서로 숨소리까지 들리고, 주숙이 한테서는 은은한 비누 냄새까지 나는데, 이 상황이 어땠겠어? 그래, 맞아, 나는 완전히 넋이 나가 있었지 뭐. 한동안 빗소리만 들릴 뿐 정적만 흘러갔었지. 그런데 갑자기 하늘이 노했는지 천둥이 우르르 쾅, 번개가 번쩍 하는 거야. 주숙이가 깜짝 놀라서 내 품 안으로 파고들더라고. 무서워, 영민아. 솔직히 나도 놀랬었지만 그래도 담담하게 이 상황이 하늘의 선물이라 생각했었지. 천둥 소리가 요즘보다는 더 굉장히 컸었을 거야. 떨고 있는 주숙이를 안아주는데 내 손도 덜덜 떨리고 있더라고. 이때 주숙은 몸을 웅크린 채 내 품에 더 깊이 깊이 안기며 어깨를 떨었었다. 또 영민아 무서워한다. 나는 못 이기는 척 몸이 파르르 떠는 주숙을 품에 더 깊이 안았었지. 그러면서 은근 살짝 내 품으로 좀 더 바싹 끌어당겼었어. 이해하지? 그렇게 안겨있던 주숙 이나를 힐끔 보며 하는 말이, 영민아, 나 너를 좋아해. 아주 오래전부터 말이야. 이게 꿈이야 생시야. 그 순간 난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 빗소리도 천둥 소리도 안 들리고 완전 멍했었어. 18세 소녀가 먼저 고백을 하다니. 그것도 유교의 도덕이 엄격한 시대에. 주숙이가 얼마나 큰 용기를 냈었을까. 얼떨결에 저도 주숙 씨를 좋아했어요. 정말 오래전부터요 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서로 고백하고 피하던 눈이 마주쳤는데 난 자석에 이끌리듯 그녀에게 끌려갔었고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이 자연스럽게, 아주 자연스럽게, 아니 운명처럼 우리 입술이 맞닿았어. 쩔꺽 말이야. 하, 뭐든 처음이 중요한 것이지. 우리의 첫 키스처럼. 한번 상상을 해봐. 그 기분이 어땠을지. 그 순간의 그때의 전율이란 아마 첫 아이스크림이 입술에 닿았을 때 그 감촉의 1000배 아니 10,000배는 될걸. 이대로 시간이 멈췄으면 좋겠는 생각뿐이었지만 실제로도 시간은 멈춰 있었을 것 같았어. 지금까지도 생생해. 그 느낌, 그 기분. 그리고 그 다음으로 진행했지. 주숙의 적극적이 도우만이 그녀의 리드를 따라서 진행했던 것 같아. 더 이상은 생략하고 상상에 맡길게. 그렇게 소나기를 파괴해준 낡은 원두막에서 첫사랑이 피어났었지. 그날 이후로는 우리는 매일이 달콤새콤했어. 함께 집에 가는 길이 천국 같았지. 알만하지. 그렇게 우리는 커플이 되었어. 나는 주숙의 무거운 가방 빼앗아 양손에 가방을 들고 다녔고 주숙이는 어머니 몰래 챙겨온 사탕을 내 입에 넣어주고 사탕 뽀뽀라는 것을 하기도 하고, 아무튼 우리는 항상 깔깔깔 웃으며 연애에 집중했고
작은 접촉에도 온몸에 전기가 찌르릉 흐르는 것 같은 전율 속에서 지냈었어. 그리고 미래의 꿈에 관한 이야기도 많이 했었지. 나는 꼭 선생님이 될 거야. 영민이는 뭐가 될 거야? 나는 공무원 돼서 너네 학교 근처에서 일할게. 퇴근할 때마다 매일 붕어빵 사들고 너네 학교 교문 앞에서 기다릴 거야. 당시에는 많은 학생들이 선생님 되는 소박한 꿈을 많이 꿨었지. 하하, 그때는 세상에 관한 정보가 부족해 다른 꿈은 상상도 못했을 것 같아. 한참 지나서야 우리의 꿈도 꿈이 점점 구체화되고 커져도 갔었지. 아이들한테 재미있는 소설 많이 읽어주고 싶어 그러니까 우리 돈 많이 벌어서 이 마을에 큰 도서관 지어주자. 그래, 아이들이 마음껏 꿈꿀 수 있게. 어린 나이에 참 순수하고 아름다운 꿈들을 꿨지. 그런데 예비고사 끝나고 한 달쯤 지난 어느 날 주숙이 우리 집에 불쑥 찾아왔어. 영민아, 나 임신한 것 같아. 하는 것이다. 주숙이의 떨리는 목소리에 세상이 와르르하고 무너지는 것 같았어, 정말. 그래도 난 걱정하지 마.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책임질게 이렇게 말했지. 뭐 있다고? 아냐, 솔직히 말하면 그 말 말고는 할 말이 없었어, 진짜로 말이야. 이제 와서 애기지만 그때 내 마음속에는 두려움보다 책임감이 더 컸던 것은 사실인 것 같아. 눈물을 삼키는 주숙이를 보며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책임질게 하고 또 강조해서 몇 번을 반복해서 말했었지. 우리 집과 주숙이 양쪽 집안이 난리가 났었겠지. 우리 어머니는 아이를 지우고 학업에 전념해야 한다고 하시고 아버지는 어른이 됐으니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하시고 주숙이네도 집안 명예가 땅에 떨어졌다는 말과 아이에게 압이 없다는 꼬리표를 달게 할 수는 없다는 말이 오가고 마을 전체가 술렁거렸어.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지. 부모님 앞에 나란히 서서 말했어. 저희 아이입니다. 저희 꿈을 잠시 미뤄도 아이 생명은 미룰 수 없습니다. 결혼하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내 목소리는 떨렸지만 결의에 차 있었고 단호하게 말했었어. 이때 주숙도 나의 손을 더욱 강하게 잡았지. 영민아, 우리 약속하자. 나 대학 가는 꿈은 잠시 미루지만 절대 포기하지는 않아, 알았지? 이 아이는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어줄 거야. 그 말을 난 가슴 깊이 각인하고 약속했다. 알았어, 주수가. 약속 꼭 지킬게 했다. 그렇게 19살의 어린 신부, 20살의 어린 신랑이 탄생한 거야. 우리의 결혼 생활은 행복은커녕 고난의 시간이 기다리고 있었지. 진짜 힘들었어. 낮에는 학교 가고, 밤에는 과외하고, 방학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집에 들어오면 부모님 눈치 보며 신방으로 꾸며진 사랑방에서 숨소리도 못 냈었지. 난 대학 생활의 낭만은커녕 하루에 서너 시간밖에 못 자고 아르바이트를 해야 했어요. 어깨가 주춧돌에 짓눌릴 것 같았지. 하지만 첫 아들이 태어나니까 모든 피로가 한순간에 날아가더라고. 주변 분들도 득 남소식에 고생 많다. 영민아 하시며 위로를 주셨고, 어린 나이에 얼마나 힘들겠냐 하시며 관심도 주셨지. 물론 양가 부모님들이 무척 기뻐하셨고 장하다 하시며 이때부터 경제적 지원을 조금씩 보내주시더라고. 이웃 아주머니들도 반찬을 나눠주시고 아이용품을 나눠주시며 칭찬과 격려를 주시는데 아마 이것이 가장 큰 힘이 됐던 것 같아. 그 중에서도 가장 좋았던 것은 주숙 이 아들 낳았다고 시댁에서 큰 대접을 받았었던 것이야. 당시 아들 선호 알지? 이때 주숙이 다시 공부를 시작했고 나는 낮에는 학교, 밤에는 과외하면서도 주숙이 공부할 때 아이 돌봐야 했지.
단칸방의 참고서와 장난감이 널브러진 방 안 풍경을 상상을 해봐. 그런 환경에서도 굴하지 않고 노력하는 모습, 지금 생각해도 감동이야. 그리고 마침내 주수기가 사범대에 합격했어. 원두막에서 약속했던 꿈의 첫걸음을 시작한 거지. 나도 집에서 출퇴근할 수 있는 방위로 군 생활하면서 주숙을 도울 수 있었고, 주숙 2 졸업하면서 둘째 딸도 태어나고, 우리 둘 다 선생님이 됐어. 나는 모교에, 주숙이는 초등학교에 임용되면서 경제적 어려움도 해결되고, 아이들도 씩씩하게 자라고 정말 꿈 같은 시간이 흘러갔지. 그렇게 세월이 흘러서 우리 둘 다 이미 정년퇴직했어. 이제는 손주들 돌보는 재미로 살고 있어. 큰아들 손주가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서 뛰어노는 소리.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이야. 지금도 가끔 그때 생각해. 원두막에서 시작된 사랑이 비록 힘들고 어려웠지만 이렇게 풍요로운 가정을 만들어줬구나. 창밖에 또 비가 내리네. 이제 그 비는 축복의 소리로 들려. 고맙다 주수가. 내 평생 동반자가 되어줘서. 옆에서 코 골며 자는 할머니를 보면서 속으로 중얼거려. 그때 그 수줍던 소녀가 지금은 나보다 더 당당한 할머니가 됐지만 내 눈에는 여전히 그때 그 예쁜 모습 그대로야. 이제 이야기를 끝낼게. 고마워. 아이고, 이런 옛날 이야기를 왜 하고 있나? 하하. 그때는 정말 순수했어. 지금 젊은이들이 들으면 할아버지, 그게 뭐 그리 대단한 일이에요? 알지도 모르겠지만 우리에겐 그 모든 순간순간이 가슴 뛰는 모험이었고 운명 같은 사랑이었다니까. 원두막에서 핀 사랑. 지금도 내 가슴 속에서 따뜻하게 피어나고 있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